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론이가 와서 이 키보드 위에다가 뭘 넣었거든요. 제가 이제 봤는데 아빠 곰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아빠 곰이 있어요! 와, 좀 그림을 딴 거를 잘해도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하여튼 좀 약간 웃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주제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일단은 2500년 전에 가야 돼요. 2500년 전에 있는 중동을 봐야 돼요. 2500년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왕국이 예후다 왕국, 뭐 정확한 국명을 모르긴 한데 유대인들이 이제 왕국이었죠. 그 왕국이 여기 북방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바빌론 애들한테 이라크이죠. 이라크예요. 여기 이렇게 이라크 있으니까 이라크한테 이제 점령 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죠. 예, Temple of Solomon. 예, 그것도 이제 파괴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물론 뭐 조금 남았겠죠. 다음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 지역의 메디아 여기에는 쿠르드 사람들의 나라가 있었어요. Mad Empire. 근데 이 Mad Empire는 호족, 페르시아 호족 한 명이 무너뜨리고 다음에 이렇게 엄청 커다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Mad Empire, 여러분 쿠르드 독립 단체들이 그 PKK, 쿠르디스탄 노동당, 튀르키예에서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걔네들의 첫 채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맷TV였어요. 맷TV. 왜냐면 쿠르드 사람들이 역사상에서 최초에 만들었던 나라가 Mad Empire이니까.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TMI예요. Mad 미친 거 아니고 그냥 Mad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로. 하여튼 이제 이 Mad Empire는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여기에서 지금 자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 자이피님 아시네요. 기르스 대제입니다. 기르스 대제는 사실은 대제 아니었어요. 그냥 호적이었는데, 페르시아 애들을 잘 동원시켜가지고, 일단은 매드 엠파이어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안 나라를 만들고, 다음에 주변을 먹었다가,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그 이란의 국경이라고 할 만한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갔어요. 쭉 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있는 나라들 다 싹쓸이에 있거든요. 히타이트든 리디아든 다. 이제 그때는 유태인들이 얘기를 해요. 키루스한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좀, 너 와서 이 바빌론 애들을 조져가지고, 개박살시키고, 그리고 우리 땅을 우리한테 돌려줘라. 이제, 기르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때는 이제 이쪽 사람들한테는 관심사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집트 애들이 좀 관심이 있었고,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이제 바닷가족이니까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주변 땅에다가 관심이 있긴 한데, 여기 이란하고 여쪽 애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루스 대제는 오케이라고 해서 유태인들이랑 힘을 합작해가지고 바빌론을 이제 조져서 바빌론이 이제 개박살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유태인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제2의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죠. 근데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쫓아냈죠. 도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1차 이란, 유대기요,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너무 좋게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대왕 덕분에. 그러면 이제 여기 유태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유태인들이 와서 아니 대왕님, 대제님 좀 도와주라. 바빌론 제국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땅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너한테 도와주면 너는 바빌론을 저지고 그리고 우리 땅을 우리한테 돌려줘라. 알겠다.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신기하게도 이란에서 이렇게 묘가 잘 관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튀르키예에서 한국에서는 자꾸 이란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처럼 좀 약간 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란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좀 약간 문화유산? 지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란 애들이 좀 약간 오픈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묘를 아직도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란에 가시면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탈레반 애들이 지금 이란에서 정권을 잡았으면 벌써 박살 났을 거예요. 여기가 벌써 박살 났을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란 애들은 지식하고 문화유산에 있어서 엄청 개방된 애들이에요. 다른 거에 있어서 좀 약간 보수적인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여기 이제 초대를 했잖아요.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는 이슬람 젊은이들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 공화국 아닌데도 안 가르쳐줘요. 뭐 얼마 전에 수단 친구 왔는데 수단은 이슬람 공화국 아닌데도 진화론이 뭔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란이 좀 약간 그러한 교류가 아니에요. 여튼 이란하고 이스라엘 잘 시작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만남. 여러분 600년대는 엄청난 전쟁이 터졌어요. 600년대. 비잔틴 제국? 근데 우리는 이제 비잔틴이라고 하지 사실은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네 나라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또 그러면 거기는 동로마 제국이지. 동로마이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비잔틴 제국 애들이 자신을 통로마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잔틴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마치 세종대왕이 자기 이름이 세종이었다는 거를 모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하고 페르시안 제국이 붙어요. 이제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이죠. 아라비아 반도는 뭐예요? 제즈라툴 아랍. 제즈라툴 아랍인데 제즈라툴 아랍을 이제 페르시안 애들이 라흐미스를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고 비잔틴 애들도 저 비잔틴이가 말하네요. 로마이라고 할게요. 로마 제국도 가사니 애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딱 이슬람이 탄생할 때쯤 아직 모함메드 사도를 믿는 사람이 몇십 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아직 안 되는 그 시절 때 이제 600년, 610년 그때쯤 페르시아가 갑자기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비잔틴 안에서는 좀 약간 헤지라 시절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아직 진짜 몇십 명 정도 믿을 수준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비잔틴 안에서는 좀 약간 계파 싸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좀 약간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는 이때다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북방 땅을 먹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조지아족 그 코카스 지역을 다 먹어요. 먹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하고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이 야 이거 기회 아니야? 이거 기회야. 야 이거는 성경 그대로 아니야? 역시 이란이야. 이란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당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야? 성경 그대로네.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래서 유태인들이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인들한테. 니네들이 여기 북방 땅을 먹지 마. 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제일 좋은 땅은 남쪽에 있어요. 여기 다 산이에요. 산. 나라를 다스리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북방에 있는 체첸 애들한테, 물론 그땐 체첸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한테 세금 어떻게 걷어요. 여기 지금 땅도 얼마나 많고 날씨도 얼마나 좋은데 세금으로 여기 딱 관리할 만해요. 그래서 너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비잔틴 제국을 조지면, 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을 조지면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한테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치권을 줘. 페르시아는 오케이. 그래서 진짜 여기 한 정확한 연도는 모르긴 하지만 한 20년 가까이 여기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유태인들한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서양에서도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역사가 잘 알려지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절 때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학살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진짜 많이 죽어요. 어지게 더지게 죽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이제 한 20년 동안 여기 이제 페르시아, 이란 애들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거기 이제 지배하게 됐죠. 근데 다시 이제 비잔틴 제국의 그 내부 분열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돼가지고 다시 로마 제국이 강해져요. 강해지니까 페르시아를 조져요. 페르시아를 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그때, 로마 제국은 그때 뭐예요? 로마 제국이 그때 기독교이니까 다시 와서 자기 성질을 살려야지. 예루살렘 다시 먹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저 당시에는 마론파가 박해받았던 시절인가? 제 알기로는 마론파는 10세기, 9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마론파는 전주기어 안에서는 전주기어이면서도 전주기어 아닌 척하는 전주기어 척하는 전주기어예요. 물론 지금 교황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않으시겠지만 옛날 기록들을 보면 교황이 절대 믿진 않아요, 마론파한테. 아무리 예배를, 미사를 올릴 때 이제 항상 로마를 향해서, 뭐 로마란 본인들 항상 우리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긴 한데 특히 1700년대 이후로부터는 전주교 교황님이 마론파들을 더 많이 전주교화하려고 선교사 많이 발견합니다. 하여튼 마론파는 이때 없었어요. 마론파가 제 알기로는 9세기 이후로부터 한 10세기?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론파 사람들 가서 좀 족보를 보시면 200년 전에 무슬림 많아요, 여러분. 신기하시죠? 사람들 잘 몰라요, 이런 거. 한 150년 전에 가면 오늘날의 마론파의 아버지들이 무슬림 많아요. 왜냐면 중동에서는 그 당시엔 아직 클랜이 중요하니까, 그 부족이 중요하니까 내가 마론파로 개종하면 왠지 특혜를 얻을 것 같은다 해서 가문 전체가 이렇게 마론파로 전주기어를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레바논 대통령하고 총리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셰밥인가? 그 셰밥이라는 그 가문이 있는데 걔네들이 무슬림이었어요. 150년 전에. 물론 지금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분들이긴 한데 지금 너무 독실하시죠? 그거는 뭐라 해야 되나? 의심이 없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150년 전에는 무슬림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잘 얘기하는 사람들 없고, 마치 중동에서는 사람들을 종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 중동에서는 사람들 항상 치고받고 싸워요. 종교는 오직 양념이에요. 양념. 그냥 싸울 건데 양념이 필요해. 어차피 싸워요. 여튼 이건 별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레바논 편 때는 따로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다시 한번 동로마 제국이 와서 이제 전해죠. 전해니까 그때도 두 번째 만남은 너무 좋았죠. 유대인들하고 이란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남은 언제예요? 다음 만남은 최근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만남이 없어요. 물론 이란의 대규모 유대기호 이민이 시작하죠. 지금 아직도 이란 국회에서는 이란 유태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이죠.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너무 귀여워 보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분 존경합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좀 약간 여유가 생기면 이분의 저수 아니면 이분의 비오그래피 같은 책이 있으면 살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물론 아랍 무슬림들이랑 지고받고 싸웠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좀 항상 논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민야민 나탄야후랑 같은 교리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 때문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 자기 땅을 떠나는데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더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튼 이제 데이빗 벤그리온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첫 지도자이죠.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인데 이분이 유엔 교리안의 투표 결과를 보고 놀래요. 유엔이 이제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 무슬림하고 유대교 유태인으로 이제 분리시키자고 교리안을 올렸어요. 교리안을 올렸는데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최대 반대표를 날렸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반대표를 날렸어요. 그때는. 예. 근데 알파고님 역시 며칠 전에 이란 폭발사건 이스라엘 닮지 않다고 하셨는데 오늘 IS가 여러분 IS는 어떤 IS? IS는 너무나 이제는 IS가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민족 이름 같은 거예요. 수많은 IS가 있어 이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일이니까 이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벤그리온 지도자님이 벤그리온 할아버지가 그 결과를 보고 이거 좀 약간 안 좋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이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면서 많은 국가들의 이제 그 미움을 받았다. 이대로 이 나라가 이대로 냅두면 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진짜 좀 약간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니까. 요즘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은 안 남았어요. 안타깝게도 진짜로. 예를 들면 오늘날에 벤그리온이 있었으면 제 보기에는 병화가 올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있는 아랍 애들하고 지금에 있는 아랍 애들도 같은 아랍 애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아랍 애들은 자만심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국제 정치를 이제 눈치 보는 사람들 됐어요. 여튼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린 일단은 아랍 애들한테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중동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외교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곁 외교라고 해요.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어있는 외교라고 하는데 붙어있는 외교? 중동에서는 아랍 아닌 무슬림들도 있어요. 튀르키예. 응?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이란.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쿠르드족들.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이집트를 좀 약간 위협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좀 더 밑에 가시면. 그럼 우리는 이 나라들이란 인도네시아는 무슨 중동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미사일 군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 가까워야 돼요. 아니면 붙어 있는 나라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맹그리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죽듯이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 그리고 쿠르드족 그리고 이티오피아랑 친해져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힘들어할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티오피아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오지게 많아요. 물론 뭐 유대교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있긴 한데 기독교 아니어도 유대교 아니어도 유대교 아닌데도 그냥 일반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지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텔아비브에 가시면 물론 좀 약간 위험한 동네예요. 그쪽 동네 가지 마세요. 나 같은 미친 새끼들만 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 옛날 보스 터미널이 있어요. 옛 보스 터미널 주변에는 죄다 이티오피아하고 에리트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유대교이니까 이주 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 튀르키예랑 친해지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란에서는 잠시 좀 약간 정권이 변했어요. 이분이 들어왔어요. 무사득 아시나요? 지금 또 댓글장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이티오피아와 미니어가 많은 나라. 여러분 저는 피부 색깔을 구별하진 않지만 굳이 아프리카에서 미니어가 많은 나라를 찍자면 그건 에티오피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좀 약간 아프리카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 주장을 반대합니다. 여튼 이제 이 무사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이란의 이란의 국왕이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국왕이 좀 약간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분 좀 약간 민족주의자였거든요. 민족주의자였는데 그래서 그 브리티시 파트롤리움 이거 다 국영화 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좀 살짝 세속주의자예요. 이렇게 이슬람주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뇌부는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상대로 진짜 잘 싸웠다고. 하여튼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는 역시 이란이랑 관계를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란이랑 우리는 친해지면 국기가 좋을 거 없어. 우린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 낙인 지켜요.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CIA 만들었던 군사 쿠데타로 추출됐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시 한번 왕정이 수립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왕정 수립된 거였는데 왕이 도망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계가 좋아지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좀 약간 신뢰가 안 간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을 이스라엘이 이제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거니 안 할 거니 했을 때도 역시 그때는 이란에 반대 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많이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이란이 뭘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좀 약간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원했던 일의 분위기, 이스라엘이 원했던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무슨 분위기냐면 그 사람이 나타냈어요. 여기 사진이 없네. 잠깐만요. 이분. 잠깐만요. 이걸 띄워야겠다. 이분이 이제 등장됩니다. 제말 압둘 나스르. 제말 압둘 나스르이 이집트에서 당선돼요. 당선된 거 아니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요.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서 게임이 달라지죠. 게임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말 압둘 나스르를 통해서 나스르주의, 아랍 민족주의가 갑자기 중동에 퍼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나보고 알파고, 아랍 민족주의하고 이란 무슨 관계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란을 절대로 이란의 그 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란이 지금 제일 작은 땅으로 사는 거지, 이란 플러스 그레이터 이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인 이란 즉슨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가거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을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수도가 그 가거멜라 전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이라크 아르빌입니다. 잠시만요. 가우가멜라 war. 아니야. 잠깐만요. 알렉산더 페르시아 war.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가우가멜라 전투. 아, 이거는 여러 가지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 여기. 어디야? 마지막 전쟁. 이수산이고. 아, 가우가메라. 나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전쟁. 보시다시피 오늘날의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있었어요. 이 전쟁으로 이제 나리우스 2세가 날라갔고 페르시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거는 오직 이란 아니에요. 페르시아 안에는 이라크까지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는 failed state 된 상황이에요. 그냥 오늘은 이라크는 이란하고 미국이 짜고 치고 하는 체스판이에요. 바둑판이에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담 후세인 이후로부터. 사담 후세인 이후로부터는 그냥 국기 있고 지폐만 있는 거지, 지금 이라크라는 바둑판에서는 매일매일 이란하고 미국이 체스를 하고 있어요. 바둑을 두고 있어요. 꼭 나라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으로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이제 이라크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라크란 나라가 없었어요. 이라크는 항상 로마 아니면 퍼시아, 오스만 제국 아니면 이란의 그 전쟁을 결정하는 지역이었어요. 아, 사담 후세인. 사담. 여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세 나오기 전에는 이란이 이라크에서는 뭘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좀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나세 나오고 난 다음에 아랍 민족주의 바트당 바트라고 난다. 바스예요. 좀 아랍어에서는 이런 S 있어요. 그래서 후티 아니에요, 사실은. 후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아랍에서는 S는 두 개예요. 알후시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바스이라는 정당이 이라크에서 이제 영향력을 키우고 다음에 이제 이라크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란이 그걸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하고 이란이 국경이 없지만 물밑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물밑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물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란도 좀 왕따가 됐어요. 왕따가 되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정치가 좀 약간 잘 안 돌아가고 다음에 왕이 그 왕권을 다시 좀 약간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특히 60년대 말기부터는 나라 이름까지 바꿨어요. 나라 국명을 캡셀 샤한샤흐의 이란 이렇게 바꿨어요. Imperial State of Ira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동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눈에는 너무 웃긴 거야. 뭐야 걔네들 뭐 하려고 하는가요?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또 뒤에는 이기오도적인 행동들 안 해? 걔네들은 무슬림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란이 왕따가 된 거예요.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친해지기가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친해졌어요. 어느 정도라면 70년대 말기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공동 미사일 개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정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정원을 그러면 누가 개설을 시키냐, 누가 와서 국정원을 이렇게 설치시키냐? 모사드이 와서 이스라엘에서는 뭐였지? 그 걔네들 이름이 사마르사드인가? 잠깐만요. 이란 스페셜 폴리스인가? 파라사트. 걔네들 이름 까먹었어. 걔네들 하여튼 뭐 예전에는 사바트인가? 사박. 그래, 맞아. 사박. 맞아. 이 사박이 물론 57년에 만들었긴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제대로 설치를 모사드가 와서 했거든요. 알파고도 늙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라방들을 준비했을 때 뭘 준비한지 아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이미지를 띄울까? 그래서 정보 체크를 안 합니다. 예. 정보 체크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작가팀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예요. 모든 방송을 제가 다 혼자 편집을 하고 제가 지금 작가팀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준비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낡은 맛의 정보를 딴 데서 못 받아요. 여기 지금 낡은 맛에 여러분 지금 회 먹듯이 중동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넌에서 고생했어요. 레버넌에서 고문 당해가지고 암기력 투대 내세요. 고민 안 당했어요. 그냥 웃긴 거예요. 여튼 사박을 또 모사드가 설치를 했고, 근데 여기서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좀 가까워지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아랍 국가들이랑 싸웠잖아요. 1984년에 아니 48년에 그건 낙바라고 해요. 낙바, 재앙. 근데 그건 아랍 사람들의 낙바예요. 또 유대인들의 낙바가 있어요. 이것도 한국 언론은 잘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원래 이스라엘의 유리한 거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유태인들의 낙바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배배를 하니까 특히 이라크가 실마리가 돼가지고 이라크 다음에 이제 알제리 아랍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거기서
괴롭혔지? 그럼 얘들 나가. 여러분 그때는 유태인들이 큰 배신감을 느껴요. 왜냐면 2차 대전 이전에는 지원주의자들이 아랍 지역에 있었던 유태인들을 꼬시려고 했거든요. 야, 우리가 나라를 만들 건데 니네들 다 와. 우리한테 인구가 필요해. 근데 유태인들 안 갔어요. 아랍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 특히 모로코 애들 안 갔어요. 왜냐면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협박을 했어요. 모로코 왕을. 너 유태인들 돌려줘. 모로코 왕이 내 나라에는 유태인 없어. 내 나라에는 모로코 사람만 있어. 나도 모로코 와니까 모로코 사람들을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모로코 애들 안 갔어요. 모로코에 있는 유태인들이. 오늘날에도 모로코 출신 유태인들은 진짜 이스라엘 안에서 양심 탑급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 핵개발 폭로자도 모로코 사람이었어요. 여튼 하여튼 아랍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 안 갔어요. 여기 나의 조국인데 내가 여기서 1000년 넘게 살았는데 나는 왜 그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 마찬가지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이 붕괴돼 가지고 딸리안인가? 어디로 얘기할까? 딸리안으로 할까? 우리 지금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딸리안으로 갈까요? 딸리안으로 갈게요.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중국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딸리안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한국 민족만의 나라가 생겼어요. 연변으로 갈게요. 오케이, 연변. 다시 말할게요. 내일 모레 중국이 붕괴됐어요. 중국 붕괴되니까 갑자기 연변에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대한 제국의 연변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 뭐 핵까지 있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예요. 더군다나. 근데 인구가 필요해. 왜냐하면 중국 쪽이 많아. 거기 한족이 많으니까. 내가 갈 것 같아요? 내가 안 갈 것 같은데? 나의 친척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아랍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은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처럼 지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스페인 애들이 학살을 했을 때 아랍 애들하고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 가서 데리고 왔어요. 니네 우리나라에 오라고. 오케이. 갑자기 기후변화가 있어서 연변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거기까지 추가해주세요.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여튼 그래서 아랍 애들이 안 갔는데 그 전쟁 이후로는 갑자기 이라크하고 알제리가 실마리가 됐거든요. 특히 이라크는 대놓고 학살 직전이었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하여튼 갑자기 유태인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아랍 국가들에서. 그래서 다 나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이랑 수교가 안 되잖아. 비행기로도 띄울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가면 바로 폭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란을 통해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랍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은 다 이란에 갔어요. 이란에 갔다가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왜 낙바이냐, 이거는 무슨 재앙이냐.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두고 이스라엘에 가는데 그 몸만 가지고 가는 거지 그동안 누적됐던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오케이, 좀 현금 가지고 왔어. 땅은요? 땅은 어떻게 해요? 일설에 따르자면 그때 이스라엘에 갔던 유태인들의 그 갖고 있었던 영토, 부동산을 합치면 이스라엘 땅보다 2배라는 말도 있어요. 그 유태인들이 예멘이나 모로코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그쪽들에서 이제 두고 왔던 부동산들, 영토, 땅, 토지를 다 합치면
이스라엘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다 두고 온 거죠. 그래서 낙바로 봐야지 이것도 유태인들의 낙바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가반수 가까이? 가반수는 아닌데 한 45%는 그 계열 애들이에요. 그 계열 애들이에요. 아시케나지는 이제 겨우 50%고 나머지는 다 미르자히 아니면 세파라티예요. 하여튼 그때 이제 이란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거 하나고, 그리고 또 이란이 미친 짓 하나 해요. 1971년에 이런 거예요. celebration. 이거 1971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2500 건국 기념회. 이거 이란 군인들한테 웃긴 옷들 입혀가지고 이런 옷들 입혔어요. 이런 옷들을 입혀서 페르시아 제국의 250 아니지 2500년 건국 기념회. 그리고 본인이 그때 이제 왕관을 씌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계산해 보면 2500년 아니에요. 2520년쯤이거든요. 왜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된 지 BC 550년이에요. 그래서 계산도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여튼 기리수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는데 아랍 애들은 더더욱 싫은 거예요. 걔네들은. 너네 지금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여기. 기루스의 그 묘 앞에서. 더더욱 아랍 애들 눈에는 이란 애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란이 그때 친해졌어요. 서양 이란. 아랍 애들을 더더욱 싫어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전쟁이 터졌잖아요. 67년, 71년. 6.1 전쟁, 그리고 염키푸르 전쟁.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아랍 국가들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석유 안 팔겠다. 니네들이 이란 편이니까. 그럼 석유를 누가 주는 거예요? 이란이 이빠이 줬죠. 이란이 이빠이 주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돈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친해졌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 눈에는 이 이란 애들은 야매 새끼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땐 진짜 이란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에다가 석유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줬어요. 이제 다음에 다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공동 미사일 개발까지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또 이란 시아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세속주의에 가까운 거니까 물론 국왕도 시아파이겠지. 근데 오늘날의 시아파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진짜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79년까지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너무 친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너무 친했어요. 마치 성경에 쓰여듯이. 또 우리는 북방 때문에 힘들어요. 또 그쪽에서 이란이 왔어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는 기루스 대제 훈장 같은 것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기루스 대제 훈장을 주더라고. 이거는 알아봐야 돼요, 지금 다시.
그건 안 잊어요. 그 기르수 대자가 도와주는 것을 안 잊어요. 개인 방송이라도 휘파람을 불지 맙시다. 잘 듣고 있다가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욕 나올 뻔. 욕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욕 나올 뻔하면 그때 욕을 하세요. 일단 제가 안 들어요. 두 번째는 욕이 나올 때 막지 마세요. 왜냐면 욕도 일종의 방구 같은 거예요. 방구를 많이 잡으면 좀 약간 위에다가 안 좋거든요. 방구를 그때 이제 안전한 자리에 가시고 사람들 없이 좀 약간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방구를 끼시고 건강에 좋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욕 나올 만하면 나오셔도 됩니다. 여튼 그럼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일어났어요.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79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일단 여기는 너무 재밌어요. 미국이 이란 국왕이 막판에 와서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서양 세력이 사실은 그 국왕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살짝 손을 내밀었어요. 애한테. 아야톨라 호메이니한테 살짝 손을 내밀었어요. 아부다비 친구한테 호메이니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화냈어요. 아부다비 사람이니까 화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머리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장난하지 마세요. 미국이 그때는 좀 약간 손을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와서 이란 국왕이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니까 좀 약간 훈교육을 주자는 마음으로 호메이니를 살짝 밀어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경고해요. 자꾸 미국한테 특히 서양 국가들한테 경고를 해요. 아니 니네들이 뭐 하는 거야? 이 호메이니는 전혀 그렇게 밀어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물 밑에서. 근데 조심스럽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호메이니는 여러분이 이제 호메이니의 그 일대기를 어느 정도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란에 있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다가 좀 터키에 있다가 한 2달? 다음에 이라크에 갔다가 오랫동안 이라크에 있었다가 다음에 이라크에서도 프랑스에 갑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이라크, 프랑스 이런 루트인데 이라크에 오래 있었어요. 이라크에 오래 있었는데 근데 이 호메이니의 이제 그 동맹자들 아니면 자기 제자들이 2개 나라에 있었어요. 왜냐면 걔네들도 이란에 있으면 안 돼요. 국왕이 조지니까. 그래서 이라크 아니면 레바논에 있었어요, 여러분. 레바논 어디였어요? 오늘날의 나히에이라는 헤즈볼라가 있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이란에서 시아파를 전파시킨 애들이 레바논 애들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레바논에 있는 애들이 500년 전에 이란에 가서 시아파를 터뜨려요. 사실 시아파는 이란의 남쪽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란 시아파는 레바논 작품이에요. 그래서 국왕이 그 시아파 신학자들을 괴롭힐 때는 시아파 신학자들이 이제 이란에서 나갔어요. 그럼 어디 가요? 이라크 네자프 아니면 레바논 다히에. 거기 갔는데 거기 레바논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애들이 처음엔 이제 같은 시아파이니까 그리고 같은 12만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본사가 레바논이에요. 하여튼 같이 좀 약간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이들은 아말이라는 무장 단체로 있었어요. 아말 무브먼트. 이거 제 예전에 헤즈볼라 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같이 있었어요. 그 시아파 애들이 아말 무브먼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사 알 사드르, 이분이 이제 지도자였죠. 이분이 사라졌어요. 그거 아시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죽었나 안 죽었나 몰라요. 하여튼 신기한 일이에요. 이 일도. 여러분 이제 아말 애들이, 즉슨 레바논 시아파 애들이 그 당시에는 베이루트에서는, 레바논에서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시골에 있었다가 베이루트에 온 거예요. 사실은 베이루트에 좀 약간 우두머리들은 마룬파 애들하고 누르즈, 그 좀 약간 신기한 종교가 있어요. 또 레바논에서. 그분들이 이제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베이루트 북방에는 또 수니파 애들이 있었는데 시아파 애들은 베이루트에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도시가 이제 나라가 생기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시골을 떠나고 도시에 와서 할 거 없으니까 다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 운동이 레바논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됐어요. 그래서 시아파 애들의 무장단체 아말 무브먼트도 시아파 사람들의 단체이긴 한데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이었거든요. 하여튼 이란 애들이 여기 왔는데, 이란 애들 보기에는 같은 시아파이긴 한데 좀 약간 이 사회주의 색깔이 왜 이렇게 강하지? 이거 좀 약간 꼴인 거예요. 이란 애들이 이제 집주인이 와서 도와주고 재워주고 있는데 손님 보기에는 시아파, 우리 같은 시아파인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가 있지? 하고 좀 약간 레바논 안에 있는 시아파 애들 중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요. 아직 나라도 되진 않았는데 이란 시아파가 그걸 이스라엘에 포착하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란이 어차피 오늘날의 이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아말이라는 이 단체도 이스라엘이랑 싸우니까 차라리 아말 운동이 이렇게 분열되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그걸 포착한 거예요. 이 이란 시아파 애들은 진짜 좀 약간 꼴통보수이고 좀 약간 과격하다. 근데 이란 시아파 애들 정권을 잡았어요. 79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레바논이랑 관계가 없겠지? 근데 정보가 와. 혁명 이후로부터는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애들이 내전 같은 거 나올 법해요. 왜냐면 아말 무브먼트,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무브먼트이 지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란처럼 가야겠다. 웰라야티 파키, 우리도 호메이니 후형님처럼 해야 돼. 이대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말 무브먼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애들아, 우리 여기서 비주류야.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란처럼 생 이슬람 국가도 아니잖아. 기독교도 있고 누르주도 있고, 그리고 우리만큼 순니파가 있어요. 우리는 이란처럼 갈 수가 없어. 하고 지네들끼리 분열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점령합니다. 레바논으로 점령을 했는데 그때 레바논 사람들이 이걸 예상 못했어요. 진짜 예상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 그 당시로는. 근데 그때 이란이 도와줍니다. 자기 애들한테. 왜냐면 이미 내전이 터진 상황이에요. 75년에 레바논에서 이미 그 순니파, 시아파, 기독교 마룬파 이 삼각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맹을 바꿔가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란이 바로 자기한테 도와줬던 애들한테 무기를 보내고 도와줘요. 왜냐면 이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무무 분단됩니다. 헤즈볼라 그리고 아말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나히에 가시면 나히의 북방은 아말이고 남방은 헤즈볼라예요. 너무 복잡하다고? 어떤 부분이 복잡했어요?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가 복잡했어요? 김동현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을 물어보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거 있어서요. 이거 진짜 말하고 가야 돼요. 다 복잡해요? 진짜? 아, 이스라엘이 왜 레바논에 들어갔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레바논에 갔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레바논에서 내전이 터졌어요. 1975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상 레바논이 신경 쓰였어요. 왜냐면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들이 많았고 그 난민 캠프들이 자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전쟁하고 다시 뒤돌아갔거든요. 자꾸 이스라엘이 레바논한테 야 너네 그 난민 캠프 좀 관리해라 난민 캠프에 있는 애들이 전쟁하러 오잖아 하는데 오히려 레바논의 기독교 대통령이 그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좀 약간 왜냐면 마룬파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역효과를 일으켰죠. 헤즈볼라 나타났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레바논 역사 때 따로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메인 주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예요. 이제 79년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메이니가 연설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세 가지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구상에 사탄이 세 개 있어요. 작은 사탄 이스라엘, 큰 사탄 미국, 약한 사탄 약해진 사탄 어딜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작은 사탄 이스라엘, 큰 사탄 미국, 약해진 사탄 어디에요? 자 일단 영국 나왔습니다. 영국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러시아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란이 대놓고 우리는 미국도 싫고 이스라엘도 싫고 우리는 소련도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사람들 잘 몰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란하고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잘 지내고 있었어 이럴 줄 아는데 사실은 이란하고 러시아가 친해진 거는 90년대 이후부터예요. 그전에는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하여튼 그리고 호메니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대사관이 있었잖아요.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 대사관은 누구한테 줬을까요? 사탄이라고 했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 이란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에 줬어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 아니고 이스라엘 대사관은 누구한테 줬어요? 오 게이시님이 맞췄네요. PLO한테 줬어요. 그때는 아직 팔레스타인이 없었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다가 줬어요. 그리고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더 좋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란의 이쪽 지역들에는 수니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랍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쿠르드 애들. 여기도 이제 쿠르드 애들이 있는데 쿠르드 애들은 반이 시아파 반이 수니파이고 근데 이라크 안에서도 이렇게 시아파가 있어요.
전쟁 터졌어요, 여러분. 1980년에. 사담 후세인은 들어갔어요. 이란에 들어갔어요. 이란이 그때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비엘로한테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무기를 팔았을까요? 이라크한테 팔았을까요? 이란한테 팔았을까요? 오늘 질문 많아요. 전쟁 터졌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 터졌는데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무기를 팔았을까요? 이라크 아니면 이란?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여러분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팍팍팍팍 쓰세요. 설마 이란? 예, 맞아요. 이란한테 팔았어요. 왜냐? 이란이 말로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사탄이라고 했지 직접적으로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잖아요. 그냥 말로 너네 사탄이야 하고 대사관을 피엘로한테 준 거지. 그 국경도 없잖아요. 근데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꼬이기가 시작하니까 자꾸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협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보기엔 이라크는 더 나쁜 새끼예요.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다는 것보다는 좀 가깝다고 할게요. 가까우니까 이라크가 더 위험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어마어마하게 정을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줬어요. 그리고 이란 다 받았어요. 물론 이란이 부정합니다. 우리는 무기 안 받았다고 해요. 근데 거의 좀 약간 이란이 아무리 부정해요.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때 무기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쪽 학계에 있는 웬만한큼 학자는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한 83년까지는 무기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근데 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약간 이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라크하고 이란의 사이가 나쁜데 이미 이라크랑 이스라엘 사이가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혁명했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우리한테 사탄을 하겠지 실질적으로 뭘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란한테 좀 약간 러브콜 보내고 같이 좀 약간 이라크를 조지자. 왜냐면 이라크는 핵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유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83년 테러 사건. 85년에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자, 여러분 여기 누베이바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에 누베이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마 나합다 여기 있을 거예요. 나합 어디지? 여긴 탑하고 나합 어디야? 나합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나합도 여기에요. 빠니보틀이라는 그 친구가 빠니가 가서 그거 했잖아요. 게스트하우스하고 영상 찍었던 데는 여기고 나합. 여기 누베이바이고 누베이바의 이제 북쪽 동네에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테러 당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경찰한테. 이 사람한테. 하이테리인가? 이 사람 이름 까먹었어요. 하이테리예요. 하프테리인가? 하여튼 이름 까먹었어요. 칼릿 하프테리인가? 모르겠어요. 85년. 이건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일반인 아니고 제 알기로는 국가공무원 경찰 같은 사람인데 거기 이스라엘 관광객들을 보고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수영하러 왔죠. 죽였어요. 거기 막 이렇게 난사를 해가지고.
7명 죽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2명이 여성이고 4명이 아기였어요. 근데 아기를 죽이려고 여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난살하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또라이니까. 왜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또라이예요. 여러분 중동이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 또라이 튀어나와요. 얼마 전에도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칼부림 당했고, 예전에는 미국 대사가 칼부림 당하니까 그중에도 이제 박근혜가 칼부림 당했잖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미치면 해요. 여러분 사람이 미치면 해요. 분위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 그런 일이 터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집트가 애를 진짜 저질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예민한 주제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관계가. 근데 이 사람이 잡으려고 갔는데 이미 숨진 채 발견됐어요. 좀 약간 목으로 숨긴 채? 하여튼 뭐 그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형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이집트 국정원이 먼저 죽이고, 다음에 왜냐면 이 사람을 또 재판을 하면 또 나름 좀 약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재판해봤자 6명을 죽였는데 웬만큼 중동법으로는 정신형이겠지. 제일 약하게 나와도. 아니면 본인이 자살했다든가. 이거 아직 물음표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암살을 한 건지, 본인이 자살한 건지, 아니면 이집트 국정원이 미리미리 죽이고 사건이 큰 것을 막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잘 아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집트 사건을 왜 얘기하냐? 이 사람의 이름을 이란이 무슨 테러에다가 줬나? 무슨 도로 이름을 이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아, 미안해요. 이 사람 얼굴로 우편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5년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유턴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85년에는 헤즈볼라는 공식 장립 선언을 했고, 레바논에서. 잠시만요. 헤즈볼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founded official 85년이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는 아말이란 싸우고 있었는데 85년에도 이제 헤즈볼라는 공식적으로 창립 선언을 했고,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랑 싸웠어요. 85년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갔죠. 아스카님, 우리 식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이 두 개 사건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보기에는 더 이상 이란은 희망이 없어. 그냥 뭐 아랍 국가 지급을 해야겠다고 하고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관계가 이제 남는 몇 가지 관계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근데 웃긴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웃긴 일이에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란이 자꾸 이렇게 석유를 줬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혁명 되고 난 다음에 정산이 안 된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여러분 79년으로 2,500조 아니 2,500억 2,500억이에요. 그 돈을 못 받았어요, 이란이. 그래서 자꾸 국제재판사들한테 재판을 걸었어요, 이란이. 돈을 주라고. 너네 석유 가지고 왔으면 돌려줘야지. 근데 답이 없더라고.
2,500억 달러 아니에요. 아니 원. 250 밀리언 달러이지. 250 밀리언 달러. 2,500억 250 밀리언. 여러분, 한국이 이란한테 석유 값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고 있고 언젠가 주겠다고 하는 거고, 한국이 부인하진 않아요. 아, 우리는 주고 싶은데 국제법상 못 주는 거지 우리는 목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양아치가 아니에요. 예, 한국이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안 주겠다고 했어요. 대놓고 우리 안 주겠다고 했어요. 안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란이 나 그 돈으로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저런 국제재판사들한테 재판을 걸었거든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스위스에 있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너네 그 돈 돌려줘야 돼.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연체료, 뭐 체납 금액, 뭐 벌금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스위스에 있는 국제재판소가 이스라엘한테 1조 주라고 했어요. 1조. 1조를 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이란을 적대국으로 지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렇게 경제체제를 때린 상황인데 우리는 이란한테 1조를 어떻게 줘? 죽어도 못 줘. 1조를 못 줘. 1조도 못 줘. 이렇게 말해서 이란이 아직도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이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이거는 90년까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